오늘 청와대는 공직기강 비서관을 새롭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유감스럽게도 2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자세한 결과는 좀 이따 저희가 CG로 보여드리고요. 물론 조사 대상, 조사 방식, 표본 오차 이런 것들은 전부 좀 이따 CG로 보여드릴 텐데요. 29.7%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중요한 하나의 경고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직기강 비서관의 개편을 비롯해서 좀 있을 부분 개각, 과연 박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 여러분에게 명쾌하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실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전 국회의원, 그리고 역시 전 국회의원이셨죠. 이두화 변호사, 그리고 32년 수사 경력의 베테랑 형사 출신 김복준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그리고 이호분 정신과 전문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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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실 말씀들이 많죠. 29.7%. 자, CG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이 재보선이 가까우기 때문에 저걸 분명히 해줘야 돼요. 조사 대상, 조사 방식, 신뢰 수준, 응답률, 전화면 이게 말이에요. 선거법하고 방송법하고 기준이 달라가지고 좀 차이가 있다. 네,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주 라디오에서 저거 읽으려면요 한 3분 지나갑니다. 지금 텔레비전은 좋아요 이게. 예. 근데 29.7%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치? 기본적으로 이 수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적돼 왔다는 거예요. 누적돼가 왔다. 다시 말하면 야구로 쉽게 설명하자면 네. 매해 주자를 내놓은 거예요. 그가 쉽게 말하면 뭐 세월호 사건, 정윤회 문건, KY 수첩 사건 이런 쪽으로 계속 그 주자를 내보냈는데 워낙 수비가 탄탄하니까 실점을 안 한 건데 이번에 연말정산 파동이라는 그 대타자가 나와서 말홈런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기는 이미 5회 말, 6회 초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선수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선수 교체를 해야 되는데 선동열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열 감독 좋아하겠다. 아직도 이해가 안 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흡.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하향 추세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선수 교체 끝났고 결국은 작전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뭐냐? 대통령이 처음에 했던 약속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100% 대한민국 국민 통합. 그런데 지금 내각 개편이나 그다음에 청와대 개편을 보게 되면 특보단 전부 친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 비주류도 포용 못하는 국민 통합이 있을 수 없잖아요. 다음 내각 개편이나 특보단 인선에 이건 좀 참작해야 된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 행복 시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친서민,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국가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정말 나라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러면서 경제 민주화 내걸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디 갔습니까? 연말정산 파동으로 결국은 서민들의 지갑 쥐어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정책을 점검해보고 작전을 바꿀 때다. 인상해야 됩니다. 이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심리적 마지노선 30% 첫 붕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3대 7 이론이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더 잘 아시겠죠? 3대 7 이론이 이제 부정평가가 한 70% 되고 긍정평가가 한 30이 되면 사실은 긍정평가하는 말은 귀에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부정평가하는 말밖에 안 들을 그 마지노선이 3대 7이어서 아마 레임덕이 오느냐 뭐 아니면 이 심리적 붕괴선이냐 이게 30%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무너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나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의 엄중함을 이제는 정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이번 계기에 이 반등을 하거나 최소한 브레이크를 걸고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으면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3년 차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시기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정 초기에 20%대를 기록하고 그런 예가 있었지만 그때는 초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이제 백척간두의 기로에 선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설 전에 대통령께서 꼭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부분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세신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은 추세가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세가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지 예. 않습니까? 추세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은 뭐 장 의원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는 이 부분을 꼭 쇄신 카드를 이제 승부수를 던질 대통령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제 잠깐 MC 안 하고 패널로 변신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요 사실은 정당 선호도 조사는요 문자 그대로 선호도 조사예요. 그래서 정당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정당을 좋아하십니까? 이거거든요. 그거 잘 안 바뀝니다. 근데 대통령 이 지지율이라는 건 국정 수행 평가거든요. 국정 수행 지지율. 그래서 대통령을 좋아하십니까? 뭐 대통령을 싫어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하느냐 못하고 있다니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당 선호도는 굉장히 일정해요. 이게 비교적. 그렇게 큰 폭이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굉장히 큰 폭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첫 해에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잖아요. 그걸 잘 모르시는데 이명박 대통령 3년차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최고의 지지율이 4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아까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 나름이다. 예, 이상 이제 다시 MC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저희보다 싶은 거는 설명을 더 잘 해주시면 하나 더 중요한 점은 지금 국정 수행 그 부정 평가가 60%에 지금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이 긍정 평가는 뭐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 부정 평가가 이게 고착화되면 사실상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실 부정 평가가 더 걱정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금 지지율도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이 좀 내려갔죠. 그래서 당에서는 이 부분도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여당 지지율은 그래도 좀 공고히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내려가면 대통령께서나 청와대도 좀 더 엄중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 지지율하고 너무 차이 나면 좀 미안하잖아요. 아, 그래도 이렇게 좁혀지니까 불안하죠. 여당은. 근데 어쨌든 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드는데요. 정치 관련 얘기 한마디 한 꼭지만 더 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시죠. 아 죄송합니다. 브릿지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호남 총리론 거세 반발 역풍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예. 근데 우리 김복준 교수님은 호남이 아니시죠? 충청도시죠? 충청도 사람. 충청도시죠? 대전입니다. 대전. 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충청도, 이거 뭐냐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반대쪽 50%를 포용한 인사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호남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는데 정말 아쉽다. 충청도 분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시골에 아직도 가족들이 살아요. 예. 대전 쪽하고 이제 전화도 좀 하고 그랬는데 예. 뭐 충청도 사람들이 느끼는 기분 나쁜 거야.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예.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호남 쪽에 있는 분들도 사실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요번에 그런 말을 하려면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되기 전에 그 전에 그 얘기를 했었으면 아마 오해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지명되고 난 이후에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건 저는 이제 비정치 전문가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실장 하실 때 그 당시에 그 정권 때 그러면 단 한 사람이라도 호남 총리 있었습니까? 영남 총리 있었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없어요. 전북 둘, 한명수 총리 평남인가 어디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맞죠, 서로 또. 그럼 노무현 정권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 하실 때 그때는 영남 쪽 해줬냐고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전원입니다. 아유 괜찮아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대전 사람하고 말씀하시는 거.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원장님, 이렇게 사람이 이게 자기 본인 사과했어요. 말실수했다고. 그런데, 물론 정신과 전문이시니까 심리 같은 것도 잘 파악을 하실 텐데, 이게 수습을 빨리 해도 이게 잘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분명히 실수를 한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글쎄 이제 실수를 인정을 하고 이제 빨리 반응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게 이제 앞으로 자신의 어떤 정치 행보에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셨거든요.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계실 것 같고요. 거의 패닉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그렇죠. 나 지금 무슨 얘기를 했지? 앞으로 인터뷰 안 할 것 같아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랬거든요. 그러신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머리가 하얗게 되는데 그때 빨리 이걸 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자기가 지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뇌리 속에 박혀 있는 그 말씀은 아마 지워지지가 않을 것 같은 게 문제인 거죠. 그게 힘들죠. 네, 네? 네. 예. 이게 결국은 지금 지역 감정 조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좀 문재인 의원이 하신 호남 총리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혹독하게 좀 비판을 하자 그러면 예. 과연 문재인 의원이 지금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정치의 어떤 그 비전을 보여주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과연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서 진짜로 준비된 사람인가? 그리고 민심을 읽는 그 힘, 그리고 비판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이 정말 거의 학습이 돼 있는 분인지. 자, 이를테면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개편이 딱 나왔어요. 공격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이왕 총리가 아니에요. 청와대 개편을 왜 안 하느냐? 그렇죠.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맞고, 맞아요. 그 다음에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청와대 서신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이왕구 총리가 지금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대통령께 직언하겠다.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딱 말씀을 했잖아요. 이거하고도 비교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난번에 정동영 전 후보가 노인평화 발언했듯이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연합의 당권을 잡든 아니면 대권을 재수를 다시 도전을 하든 이 호남 총리의 발언은 자신의 정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큰 실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당대회 나가서 전 이해를 해요. 전당대회 나갔는데 호남이 중요하잖아요. 호남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표 호남을 같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충청도에서 이렇게 반발이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전체 뉘앙스를 보면 충청 사람은, 충청 인사는 국민 통합을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으니까 충청 민심이 이렇게 이반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표를 의식해서 호남표가 제일 많으니까 전당대회를 의식해서 이런 발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더 짧은 안목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감이었냐, 여기에 대한 반성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말 민심을 못 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사청문특위,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를 보면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충청권 의원들이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서로 안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거의 없습니다. 충청권 그러더라고요. 의원들이.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충청 대망론 내지는 충청의 희망이다 이런 사람을 공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야당 의원이 그 생중계 되잖아요. 생중계를 이틀 동안 하거든요. 인사청문특위는 이틀 동안 생중계를 공중파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칭찬 일색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아예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안 챙겨보시는 건지 정말 저도 이 말씀하신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그죠? 호남과 충청을 편가르게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비판을 받았던 게 국민 편가르게 한다, 강북, 강남, 어디 이렇게 편가르게 한다고 비판을 받았었는데 다른 좋은 점은 본받지 않으시고 그 점을 편가르기도 아니에요. 네, 편가르기 맞아요. 할 정도 정무적 감각이 있으면 이런 말 했겠어요. 네, 그런 비판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외가도 충청도예요. 아니 근데 진짜 전화해 보니까요. 예. 충청도로 지금 난리예요. 외가. 제가 저 친구들 뭐 지인들한테 전화해 보니까 난리입니다, 난리. 야, 이 난리를 빨리 어떻게 극복을 하셔야 될 텐데.